자, 또 온다. 이번엔 할롤라.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이 휴가철을 앞두고 장맛비에 의해서 태풍까지 이제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날씨 이야기 이번에도 최혜정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날씨가 꾸물꾸물하니까 자주 뵙네요. 네, 그러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광화문에도 밖에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밖에도 비가 지금 네. 오고 있습니다. 비가 네, 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사람들도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비가 주말 내내 오는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의 비가 내일까지는 온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우산을 꼭 챙겨 다니셔야겠고요. 비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좀 강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조심하셔야겠고요. 보시면 100mm가 넘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쪽에 올 거고요. 그렇게 많이 서울에도, 와요? 네, 예. 아직도 70mm가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70mm 정도면 거의 폭우 수준 아닌가요? 이게 1시간에 이렇게 70mm가 내리면 폭우 수준이지만 예. 내일까지니까요. 폭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제부터 비가 시작된 만큼 그래도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네네. 부산이나 남부지방 보니까 막 넘쳐가지고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피해가 왜냐면, 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비가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왔거든요. 지금은 보시면 비 예보가 없지만 예. 어제는 남부지방에 많이 왔는데 어제 아침에 특히 부산에요. 시간당 40mm의 조금 전 말씀하신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시간당 40mm가 약간 이렇게 참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네. 어제 오늘 서울에 온 비가 40mm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온 게?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지금까지 온 비가 한 40mm 정도 그렇군요. 되는데요. 그 비가 부산에서는 어제 1시간 만에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그 정도 비가 오면은 여기서 최혜정 캐스터 안 보이는 정도의 그 정도의 비 아닌가요? 그래서 홀딱 다 젖을 정도인데 예. 그래서 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좀 도로가 침수가 되면서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택시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요. 예. 119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는 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군요. 또 이런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이 좀 심각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어제 밤에는 또 이쪽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쪽에 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네. 비가 많이 오면서 피해도 물론 속출을 한 곳이 있겠지만 북한간 댐에서는요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한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동안의 수위 조절을- 가뭄이 네. 해갈이 완전히 됐다. 네, 해갈이 거의 됐고요. 물론 예. 아직도 일부 인천, 강화도 쪽은 해갈이 좀 부족한 곳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온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수위 조절을 위해서 댐을 개방하기도 했다고. 그렇군요. 어쨌든 이쪽 경기 북부 지역, 강원 북부 지역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네. 내일까지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 태풍이 올라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름이 할롤라라고 할롤라요, 네, 하와이 예. 남자아이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번 태풍이 조금 특이한 점이요. 한번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다가 다시 태풍으로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가장 처음에 7월 11일에 이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열대 저압부로 좀 소멸이 됐다가 한 이틀 만에 다시 또 태풍이 되면서 지금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전에 지난번에 네. 나오셨을 때는 이게 경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쪽 일본 남쪽 해상으로 예. 간다고 그럼 네, 저도 방향이 기억이 틀린 나거든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태풍이 워낙 발생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좀 경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예보로 보면은 한반도 남쪽, 동쪽 해상, 남쪽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간다고 좀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산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네. 이건데 네,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제주도 쪽으로 휴가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태풍과 함께 휴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동 빼고 근 1년 만에 지금 휴가를 가는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그러게요. 알려드렸을 텐데. 근데 그럼 제주도의 태풍은 언제 없어지나요? 제주도에 태풍이 예. 없어지는 시기요. 지금 보시면 일요일 밤에 제주도를 지나거든요. 그래서 예. 월요일부터는 조금 그래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2박 3일 중에서 이틀은 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 근데 뭐 이제 태풍이 오면 사실 휴가 가시는 분들도 뭐 걱정이 되지만 네, 사실 네. 농사 짓고 이러시는 분들도 네, 그렇죠. 걱정이 많기 때문에 네. 대비를 또 단단히 해주셔야 될 텐데. 자, 황스택 기자. 예. 예전에 보면 황스택 기자가 왜 그 태풍 바람 실험하는 거 우산으로 한번 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제 고가 우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초속 110m에 버틸 수 있는 우산도 있다.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저거예요? 오른쪽이 기능성 우산이고 왼쪽이 이제 편의점에서 산 우산인데요. 제가 초속 30m를 가정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지금 싼 우산은 한 1분 35초 만에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저 기능성 우산, 저건 한 6만원짜리였는데, 좀 버티긴 버티는데,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저 우산은 이렇게 뒤집어지지는 않는데, 옷은 젖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실험을 해본 참 결과. 열심히 사십니다. 예. 예, 실험을 해본 결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좀 물건을 잘 안 잃어버리시는 시청자분들은 한 4, 5만 원 정도짜리 그냥 우산을 쓰셔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산 뭐 차에 놓고 내리고 맨날 어디 두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싼 우산을 사서 이렇게 쓰셔도 별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실험하셔서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을 함께 봤는데, 최정 캐스터는 휴가 언제 가십니까? 네, 저 기상캐스터들은 휴가 언제 가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날씨 예보를 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휴가를 이런 태풍이 다 지난 뒤에 보통 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예. 자, 여름에 바로 이제 주말이 되면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요. 긴장하시면서 태풍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